안녕하세요. 한국어를 공부하는 여러분들을 위한 한국어 팟캐스트, 토토의 한국어 팟캐스트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한국어로 숫자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저와 함께 1부터 10까지 같이 세어볼까요? 1, 2, 3, 4, 5, 6, 7, 8, 9, 10. 1부터 10까지 벌써 한국어로 숫자를 알고 계시다면 너무너무 대단하다고 이야기해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도 요즘 영어 공부를 하고 있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영어를 배우긴 했지만 다른 나라의 언어를 배운다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저의 영상을 봐주시고 한국어를 공부하는 여러분들이 저는 너무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한국어로 숫자 1부터 10까지 복습해 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은 혹시 어떤 숫자를 제일 좋아하시나요? 저는 숫자 5를 제일 좋아해요. 왜냐하면 제 이름 세 글자 중에 이 숫자 5가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의미는 숫자의 의미는 아니긴 하지만 제 이름에 5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숫자 5를 제일 좋아해요. 그치만 제가 조금 무서워하는 숫자도 있어요. 과연 그 숫자는 무엇인지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같이 알아볼까요? 오늘은 이런 숫자에 담긴 미신과 문화적인 의미, 그리고 그 외의 다양한 미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숫자에 대한 미신 중 하나는 이 숫자 4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숫자가 4인 이유인데요. 이 숫자 4의 발음이 한자 두 글자와 발음이 같아요. 그래서 병원이나 호텔, 아파트 등에서도 숫자 4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숫자 4 대신에 무엇을 사용하냐면 불을 사용해요. 반대로 숫자 7은 행운을 상징해요. 럭키 세븐이라고도 부릅니다. 특히 이 숫자 7은 한국에서도 행운을 상징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숫자 중 하나가 7입니다. 자동차를 구매할 때에도 이 숫자 7이 많이 들어가는 번호판을 고르기도 해요. 또 숫자 8과 관련되어서 재미있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이 숫자 8이라는 걸 손가락으로 그리다 보면 이렇게 끊임없는 고리가 완성됩니다. 숫자 8의 모양이 계속 순환을 하는 듯한 끊임없는 무한의 형태와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끊임없는 부로 이어진다고 해서 숫자 8도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중국에서는 특히 8이라는 숫자를 좋아한다고 들었어요. 혹시 이 팟캐스트를 듣고 계시는 중국 구독자님 맞다면 댓글로도 남겨주세요. 이런 숫자와 관련된 미신도 있지만 한국에는 다양한 미신들이 많아요. 오늘은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어서 소개해드릴 미신 중 하나는 빨간색으로 이름을 쓰면 죽는다입니다. 사실 저도 이 미신을 아직까지도 믿고 있어요. 물론 실제로 그럴 일이 없다는 건 알지만 괜히 빨간색으로 이름을 쓰는 게 조금 신경 쓰인다 할까요? 한국 사람들은 빨간 색깔을 크게 선호하지는 않아요. 아무래도 빨간색이 피 색깔과 비슷하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빨간색을 떠올렸을 때 죽음을 연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이름을 쓴다면 그게 나쁜 일을 불러일으킨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저도 완전히 믿는 건 아니지만 누군가의 이름을 적는 일이 있을 때는 되도록 빨간색이 아닌 다른 색깔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 미신은 돼지 꿈을 꾸면 돈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돼지가 나오는 꿈을 꾸면 복권, 로또 같은 걸 삽니다. 아무래도 돼지라는 이미지가 잘 먹고 토실토실한 이미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이 돼지라는 동물을 좋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돼지가 나오는 꿈을 꾸면 복권을 사야겠다 라고 생각하며 일확천금을 노립니다. 이 일확천금이라는 사자성어에도 숫자가 들어가는데요. 일확천금이라는 말은 한 번에 큰 돈을 번다는 뜻입니다. 로또를 통해서 단 한 번에 인생 역전을 노린다, 일확천금을 노린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꿈을 꿀 때 아직은 돼지가 나오는 꿈을 꾼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만약 한국에 왔을 때 돼지 꿈을 꾸셨다면 복권, 로또 한 번쯤 사보셔도 좋지 않을까요? 그 다음 미신은 다리를 떨면 복이 달아난다 라는 미신이에요. 앉아있을 때 다리를 떠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한국에서는 너 그렇게 다리 떨면 복이 나간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다리를 떨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복이 조금씩 빠져나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제가 다리를 떨면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다리를 자주 떨면 미래에 다가올 좋은 기회를 놓친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다리를 떠는 행동이 실제로는 혈액순환을 도와준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아무래도 그런 행동이 보기 좋은 행동은 아니라서 이런 미신이 생겨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그 다음 미신은 밤에 손톱이나 발톱을 깎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미신도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많이 들어왔던 미신 중 하나예요. 제가 듣기로는 제가 밤에 손톱이나 발톱을 깎다가 그걸 흘리게 되면 다른 동물이 그걸 주워서 먹고 저랑 똑같은 사람으로 변신한다고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밤에 깎다가 흘린 손톱을 쥐가 주워 먹으면 그 쥐가 저랑 똑같은 사람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조금 징그럽기도 한 것 같아요. 이 미신은 옛날 이야기에서 유래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어릴 때에는 이 이야기를 듣고 꼭 손톱과 발톱은 낮에 깎았습니다. 그 다음 미신은 신발을 선물하면 떠나간다 라는 미신입니다. 한국에서는 누군가한테 신발을 선물하면 그 사람이 그 신발을 신고 도망간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사실 예전에는 신발이라고 하는 게 되게 귀한 물건 중 하나였어요. 그래서 보통 신발은 대대로 물려 내려왔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형이 신었던 신발을 동생이 신고, 그 동생이 신었던 신발을 막내 동생이 신고, 이런 식으로 신발을 물려 신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새 신발이 생기면 기분이 너무 좋아서 그 신발을 신고 이곳저곳 돌아다니다가 떠나버린다는 미신이 생겼어요. 이게 약간 와전되어서 신발을 선물하면 그 사람이 떠나간다 라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와전이라고 하는 건 전달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생겼다는 의미예요. 의미가 잘못 전달되었을 때 이야기가 와전되었어 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미신은 누군가가 군대를 갔을 때에도 적용이 되는데요. 군대에 가 있는 남자친구가 군대를 기다리는 여자친구에게 신발을 선물하면 여자친구가 떠나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국에는 이런 신발과 관련된 재미있는 미신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미신은 시험과 관련되어 있어요. 바로 시험 당일에는 미역국을 먹으면 시험에 떨어진다는 미신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미역국을 굉장히 자주 먹어요. 아이를 낳았을 때도 미역국을 먹고 생일일 때도 미역국을 먹습니다. 그런데 이 미역이라고 하는 음식이 굉장히 미끌미끌해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 당일에 이 미끌미끌한
미역을 먹으면 그 시험에서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도 수능 시험이나 임용 시험을 앞두었을 때는 이 미역국이라는 음식을 먹기가 조금 꺼려졌어요. 반면에 미역처럼 미끌미끌한 음식이 아니라 뭔가 끈적끈적하고 잘 달라붙는 음식을 먹으면 시험에 합격한다고 했어요. 예를 들어 찹쌀떡이나 엿 같은 간식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런 찹쌀떡이나 엿처럼 끈적끈적한 음식을 먹으면 시험에 합격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도 실제로 시험을 볼 때 많은 분들이 찹쌀떡이나 엿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누군가가 시험을 본다면 맛있는 찹쌀떡과 엿 이런 것들을 선물해서 그 사람들이 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나라에서도 이런 시험과 관련된 미신이 있나요? 있다면 댓글로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한국의 여러 가지 미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숫자 4와 관련된 미신부터 시작해서 음식과 관련된 미신, 색깔과 관련된 미신, 그리고 손톱 깎는 등의 행위와 관련된 미신까지 자세히 소개해 드렸어요. 사실 이것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미신이 있지만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이 정도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팟캐스트를 녹음하다 보니 다른 나라의 미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너무나 궁금해졌습니다. 다른 나라에도 한국과 비슷한 미신이 있는지 혹은 그 나라만의 독특한 미신이 있는지 너무 궁금하네요. 혹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미신이 있다면 댓글로도 공유해 주세요. 그럼 이번 팟캐스트는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어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다음 영상에서도 재미있는 한국의 문화를 소개하는 팟캐스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원하는 영상 주제가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만나요. 안녕.